여러분, 문재인 전 대통령, 문재인이라는 사람, 그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? 문재인이라는 한때 변호사였다가 한때는 청와대 관리였다가 그리고 이제 정치에 본격 뛰어들어서 대통령을 지낸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?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정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?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본인만의 어떤 정치관, 인생관, 철학관 이런 곳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?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한 두어 차례가 뭡니까? 한 서너 차례 되나요? 퇴임하면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그랬습니다. 잊혀지고 싶다. 그런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군요. 관종인 것 같아. 관심종자의 준말이죠. 사람들이 자기를 안 쳐다보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. 그래서 그냥 뭐든 끼어들어가지고 콩노라 반노라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관종이라고 하잖아요. 왜 그러느냐?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,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, 이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서훈 구속영장 청구돼서 오늘 구속 적부심이 이제 뭐 한다는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, 구속 적부심은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. 이제 이거 한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윤건영 이제 친문파의 핵심이죠.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. 잊혀지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다시 끄집어냅니다.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놨다는 피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이 정부의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제가 그냥 쭉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.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, 해경,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.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.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.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교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.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. (11시) 김호열 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입장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져 되묻겠습니다. 첫 번째,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. 이랬는데요. 참 내로남불도 유분수입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을 떠나서 적반하장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번복이 아니라 왜곡됐던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.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해 그때 적폐청산의 광풍이 불었죠. 정부 이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생겼습니다.
그리고 그 앞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을 다 아라리 콜콜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뒤집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.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사 취조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그래 나중에 법원에 가가지고 김명수 법원이 한 선고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선고받은 징역만 해도 수백 년이 넘습니다. 그거 다 합하면. 이랬던 사람들이 뭐라고요? 번복하지 말라고요. 아니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없는 겁니까? 아니면 뻔뻔한 겁니까? 불과 5년 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은 하나도 기억 안 납니까? 자기네들이 하면 청산이고 후임 정부가 하면은 왜곡이고 두 번째,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사람이 나다. 그랬습니다. 이것은 만약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오면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자신이 대장동을 먼저 주도권을 주겠다는 심사였는지는 몰라도 대장동 설계자가 나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왜?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가 조금씩 전체적인 규모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 정말 설계자 저 말 맞네. 정말이네. 대장동 사태에 관련된 모든 일당들이 이제 다 입을 열어서 딱 한 사람 가리키고 있거든요. 그것도 재판정에서 재판장한테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재판관한테 하는 증언은 진술은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. 저희 시청자분들 다 아시죠? 네.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재판정에서 뒤집으면 이것은 다시 따져봐야 되고 바로 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되지만 이 관련자들이 피의자들이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하는 진술은 그대로 증거 채택이 됩니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지금 이런 말은 내가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직접 보고를 세 군데서 받았다. 국방부에서 해경에서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다. 그 내가 승인한 것이다.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대장동 최종 설계자가 나다라고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설계자가 나야. 라고 인정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. 저는 그리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문장이 이겁니다. 세 번째,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. 도가 뭔데? 어떻게 하는 것이 도를 넘지 않는 거죠? 선을 넘지 않게 바란다 그런 뜻 같아요.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도를 넘지 말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. 아무튼 뭐 그런 시시콜콜한 걸 시비 붙는 게 아니고 도를 넘지 말라는 건 뭐냐?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. 나는 건드리지 마라. 그래, 서훈 안보실장, 그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, 그래, 그 사법 처리 불가피하다면 해야 되겠지.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. 그러나 나까지 오면 안 돼. 도를 넘지 마라. 그 도라고 하는 것, 선을 넘지 마라. 그 선은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.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.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에게 이 말이 왜 틀렸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사법당국이 묻고 있는 겁니다. 아니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때 상황이 전부 다 그 불확실하다는 쪽으로 모든 증거가 가리키고 있다면 그 증거를 왜 지웠습니까?
아니 이 사람들한테 지금 그 씌워진 혐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입니다. 해경도 국방부도 국정원도 그 최초 보고 이거 월북 아닌 것 같은데요? 라고 돼 있는 보고들을 다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? 왜 지웠어요 그거?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불확실했다면 그거 왜 지워요? 불확실한테 놔둬야지.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. 참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은 다 이 말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이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. 왜?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. 기엄사 계엄 문건, 사드 논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안보를 정쟁화했던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.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북한 도발에 맞섰던 군인 등에게 모욕을 줬던 게 문재인 정부다. 아니 그래서 이재수 저 3스타 보안 사령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. 내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군문에 헌신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니까 분해서 못 사는 겁니다. 분해서 뭐 수사가 끝나고 나중에 뭐 그 다 나중에 무죄 났거든요. 수백 명 잡아다가 족쳤는데 다 무죄 났거든요. 기문사 뭐 계엄사 문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사건. 근데 그때 그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은 그걸 분해서 참을 수가 없고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멸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뭐요?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이 짓밟혔다고요?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 11시 김관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있는 사안이 있다고 치자. 모든 걸 다 떠나서 다 그래 국민의힘 주장 뭐 민주당의 주장 이제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 일단 다 테이블 밑으로 내려놔. 딱 하나지만 묻겠어. 딱 한 가지만.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. 양산에서 혹시 보고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. 딱 하나.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는 그 6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측에게 왜 구명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? 얼북이 됐든 표류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. 그거 다 차치하고 우리 국민이 그것도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 중에서 최고 수장이라는 대통령이 그때 북한과 우리 채널이 열려 있었는데 일단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북한한테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요?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 중에 그 임무가 바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 이걸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라고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한 거 아니에요?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.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. 예, 보여주십시오. 네.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. 조선일보 신문,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. 부자 되십니다. 행복해지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.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.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%, 2% 안에 드는데요. 횟수로 치니까 37년, 38년
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.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,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.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.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.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.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, 팩트가 첫째다.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. 팩트, 팩트, 팩트에 목숨을 건다. 팩트는 신성하다. 팩트는 하나님이다. 팩트는 부처님이다.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,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. 사실이니까, 이것도 팩트니까. 우리나라 영향력 1등,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, 발행 부수 1등, 구독자 수 1등.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,000원입니다. 1,000원. 1,000원.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,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.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1577-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. 1577-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